권도영 씨는 언제 잡힐까요? 루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한 국내 투자자가 업비트 두나무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업비트 때문에 루나 못 팔아서 1억대 손실을 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저희 리플과는 또 어떻게 연계지어서 고민해 볼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구독자 44,100명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던데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멤버십 하루에 100원이면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서비스를 즐기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방향, 리플의 단기 방향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또 들어오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조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릴 것처럼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국내 투자자가 업비트 두나무에 소송을 걸었다. 업비트 때문에 루나를 못 팔아서 1억대 손실을 지금 입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권도영 씨는 어디 갔을까요? 다 필요 없고 권도영 빨리 국내에서 진짜 좀 진지한 그리고 체계적인 수사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 일단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저희 코인키스는 저희 개인적인 소견을 여러분께 적나라하게 소상히 밝히는 그런 채널이니까요. 자, 일단 무슨 일인지 한번 읽어보죠. 루나의 폭락으로 손해를 본 한 개인 투자자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미디어는 30대 투자자 A씨는 지난 1일, 이거 좀 잘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데 잘 이해해보세요. 약 1억 5,6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비엔남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3월에 자신이 보유한 루나 약 1,310개, 그러니까 한화로 치면 그 당시의 가치가 1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 1,310개를 매도하기 위해서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옮겼으나, 그냥 옮겨졌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만 이체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바이낸스는 해당 루나를 다시 지갑에 보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따가 한번 더 정리 드릴게요. 근데 이제 A씨가 아닌 업비트 전자 지갑으로 잘못 입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체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바이낸스가 다시 보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한테 개인 지갑으로 보내지 않고 업비트 지갑으로 오입금됐어요. 그래서 27차례나 반환 가능 시점을 문의했어요. 언제 반환해주나요? 업비트는 트래블룰을 준수한 반환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그 중요한 건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그 사이에 루나 시장 가격이 폭락했어요. 권도영 때문에. 그리고 결국 전 세계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지만 또 루나2를 또 만들었잖아요. 어쨌든 거래소의 내부 사정 때문에, 핵심은 이겁니다. 거래소의 내부 사정 때문에 루나를 제때 처분하지 못해서 손해를 봤다. 너네 사정 때문에 내가 못 팔아서 손해봤어. 이에 루나 측은, 업비트 측은 아직 소장을 보지 못해서 구체적인 소송 내용을 먼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정리해드려 볼까요? 자, 업비트에 1억대 소송을 낸 이유, 자, 그래픽으로 이해해 보시죠. 2022년 3월 24일에 A씨의 업비트 전자 지갑에 있던 루나 약 1,310개, 1억 5,600만 원 추산, 이것을 바이낸스 전자 지갑에 보냈어요. A의 바이낸스 전자 지갑으로. 근데 이제 이체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다시 업비트의 전자 지갑으로 돌려줬는데, 중요한 건 잘못 입금된 것이 확인됐어요. 그래서 다시 자산이 반영이 안 되는데 무려 27차례나 문의했는데, 업비트에서는 오입금 관련 서비스 준비 중이다. 트래블룰로 인해서 그랬다. 그래서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 근데 이 과정에서 5월에 폭락이 오면서 이 AC 보이의 루나 추산 가치가 이제 영원이 되어버렸어요. 왜냐면 전 세계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권도형,
아까 계속 제가 곤도형을 말씀드렸는데, 자, 곤도형과 테라폼 랩스를 곤도형과 테라폼 랩스를 타깃으로 소송이 걸려있는 것들은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나 이 업비트 같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타깃으로 소송을 낸 건 처음이에요. 1억 5,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업비트도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또 결과가 나오면, 또는 그 경과 보고가 나오면 여러분께 또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리플과 연결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리플은 지금 SEC와 리플에 소송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증권이라는 이유로 소송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제일 큰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는 리플을 상장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 바람이 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장 폐지 바람이 부는 듯 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니까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코땡땡땡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국내 최초로 XRP를 상장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정말 공포스러웠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리플을 상장 폐지해? 미국에서 증권 여부에 그런 소송이 걸려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왜?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약간 좀 집중했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은 5대 가상 거래소지만 지금은 그 당시에는 4대 거래소였습니다. 국내 4대 거래소. 방금 우리 언급해드렸던 업비트, 그 다음에 빗썸, 그리고 코인원, 그리고 코빗. 이 네 가지 맞나요? 빗썸, 코인원, 혹시 제가 틀리면 이야기해 주세요. 이 네 가지, 이 4대 거래소에서는 리플을 상장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도 제 판단이 옳았다. 야, 그때 199원에 200원까지 깨질 상장 폐지라는 말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닌데, 야, 사람들은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나? 그래, 낼름 주워 담기 시작했는데, 그때 판단이 저는 아주 옳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증권성의 여부 그런 자체를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상장 폐지 걸린 이후에 이 4개 우리나라의 4대 거래소는 왜 안 했나 봤더니, 이미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이 4대 거래소는 이미 자체적으로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과 관련된 소송이 걸릴 수 있는지, 쉽게 말씀드려서 증권성의 여부를 자체적으로 다 따지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나중에 만에 하나 어떤 증권 이상한 태클에 걸려서 지금 이런 것처럼 또 소송을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거래소는 이미 다 내부적으로 증권성 여부를 따지는 그런 자체 그런 법률기관 또는 그런 자문기관이 있더라고요.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자체적으로 증권성을 검토한다. 그 다음에 결정한 것이 바로 리플의 상장이었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시킬 이유가 없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지금 와서 두 번째 이유가 하나가 더 생각난다면, 두 번째 이유는 그거죠. 미국에서의 SEC와 리플랩스와의 소송 싸움이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SEC가 그 집행을 무기로 해서 리플랩스를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들에게 증권성 여부에 시비를 걸면서 계속 합의금을 받아내고 있다. 특히 리플랩스에는 13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내고 있다. 그것도 욕심이 안 차서 13억 달러 플러스 이자까지 받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SEC와 리플랩스와의 무의미한, 그런 의미 없는 그런 법적 소송 다툼이 622일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냥 너무 지엽적인 싸움에 불과하다. 결과가 나중에 나온다면 더더욱 알게 되겠죠. 그리고 큰 틀에서 봤을 때도 이것은 미국 내의 싸움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성 여부를 떠나서 아직 과세 기준조차 없다. 그래서 증권성 여부는 나중에 하겠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나라 대형 증권사에서 또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 했다가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소식 저희 방송에서 많이 다뤄드렸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에 하나 리플에 만약에 증권성의 소송이 걸리면 이런 소송 크고 작은 소송들 엄청날 겁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리플이랑 또 루나랑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아마 알게 모르게 또는 직접 간접적으로 리플 보호에 나설 거라고 리플 보호라고는 그렇지만 이미 증권성과 관련된 그런 심사라든지 방어책 또는 대비책이 다 마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리플 투자자니까요. 그리고 저는 코인키스의 또 대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리플과 연결지어서 여러분께 썰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독자 43,100명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멤버십 많이들 가입하시던데 그리고 이제 9월 1일이 돼서 지금 9월 5일입니다만 9월 1일이 돼서 이렇게 자동으로 해지된 분들 있을 거예요. 다시 들어오세요. 다시 들어오시면 제가 열렬히 환영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움직임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8시에 뵙도록 8시 30분에 저희 방송 늦게 올렸으니까요. 8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